고요한 버스 정류장,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다. 네, 저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울부짖는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는 순간 눈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뒤에서 듣던 은자의 눈빛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흔들린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선 안 돼. 차가운 밤 공기 속 두 여인의 시선이 부딪히며 폭풍 같은 침묵이 흘렀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버스 정류장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조용합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정류장 벤치 위에 맺혀 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류장 뒤편으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줄지어 서 있고 굽이굽이 이어진 시골길 위로는 아직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쉬는 자는 79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침대 한쪽을 비워두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 줍니다. 요즘 들어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서 일어날 때마다 으윽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빗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봅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말끔해집니다. 은자는 옷장에서 평소 입던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색깔입니다. 아직도 옷을 고를 때면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오늘 이 옷 어째? 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은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경쾌합니다. 마루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합니다. 이 집에서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배추와 무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두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냉장고 안 가득한 반찬들을 보니 뿌듯합니다. 민수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다던데 김치찌개나 끓여줄까? 은자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수십 년간 입어온 앞치마라 몸에 딱 맞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꺼냅니다. 칼질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립니다. 톡톡톡톡 새벽 정적을 깨우는 소리가 왠지 정겹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김치가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김치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니 군침이 돕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떠오릅니다. 물을 붓고 두부를 넣으며 은자는 지난 5년을 되돌아봅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처음엔 며느리 윤희가 반가워했습니다.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 좋다고 했었죠. 손주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늦둥이 손주를 보며 살맛이 났었습니다. 밤새 우는 민수를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유식 먹여주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기 시작하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만 맡아도 가족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나왔는데 말이죠. 은자는 국자로 국물 맛을 보며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찌개를 끓이는 중에도 귀는 집안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밤마다 들리는 소리들이 은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손주 민수도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요즘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걱정입니다.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만 들어도 술 냄새가 날까봐 걱정됩니다. 이제 내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은자는 김치찌개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안도감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수도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은자는 밥을 푸기 시작합니다.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주 것, 그리고 자신의 것까지 4개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밥을 담습니다. 밥알이 윤기 있게 반짝입니다. 어제 새로 산 쌀이라 더욱 맛있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는 바빠서 서둘러 먹고 나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예전이 그립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 반을 가리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은자는 반찬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오후에 시장에 가야 합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생선도 사야 하고 손주 간식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순대도 사와야겠습니다. 얘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더 못나서 그런 건 아닌가 싶다. 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것도 자신이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는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자는 서둘러 식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어제 담근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상입니다. 젓가락과 숟가락도 반듯하게 놓습니다. 아침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서 은자는 창문 너머로 버스 정류장을 바라봅니다. 저 정류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날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어른들은 병원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모든 여행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중심이자 소통의 장소입니다. 은자에게도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함께 시내 나들이를 갔던 곳이고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버스를 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남편의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나옵니다.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나타나고 며느리는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손주 민수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졸음을 쫓고 있습니다. 민수의 잠든 얼굴은 천사 같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희가 인사를 건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팔에 살짝 기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공손하지만 차가운 느낌입니다. 응, 찌개 끓여놨다. 따뜻할 때 먹어. 은자는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빨간 국물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아들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며느리는 시계를 힐끗 보며 서둘러 먹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식탁에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오늘 일정을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손주 민수만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은자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민수의 환한 미소가 은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은자는 조용히 자신의 찌개를 떠먹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은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부탁한 고등어도 사야 하고 손주 민수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챙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보양식 재료라도 사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갑 속 돈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오늘 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뭘 사올까? 고등어, 바나나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순대도. 은자는 장바구니 안에 지갑을 확인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춰줍니다. 마을길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장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웃집 순떡이 언니도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고 건너편 김씨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을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은자를 반깁니다. 은자야, 오늘 장 보러 가나? 순덕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동갑내기인 순덕이는 은자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비슷한 시기고 아들 걱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순덕이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응, 며느리가 고등어 사달라고 하더라고. 민수 간식도 사야 하고. 고등어, 요즘 비싸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안 사달라고 해서 다행이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순덕이의 말에 은자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고마웠는데 요즘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자신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정류장에는 벌써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고 아주머니 한 분은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손자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오후 풍경입니다. 버스가 좀 늦네. 은자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순덕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합니다. 벤치가 따뜻한 햇살을 받아 포근합니다. 요즘 집에서 별일 없지? 민수도 잘 크고? 순덕이가 슬쩍 물어봅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 집집마다 사정을 대충 아는 사이입니다. 은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별일 없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민수도 학교 잘 다니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고 며느리도 피곤해 보이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에 들리는 다툼 소리, 아침마다 어색한 분위기,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손주까지.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사정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윤희도 요즘 좀 말랐던데. 일이 많나 봐. 순덕이의 말에 은자는 깜짝 놀랍니다. 남들 눈에도 며느리가 힘들어 보인다는 뜻일까요? 은자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합니다. 직장일이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란색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은자도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좀 아프지만 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의외로 사람이 많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입니다. 은자는 순덕이와 함께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된 것 같아. 순덕이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은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풍년이면 시장 물가도 좀 내려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활기가 넘칩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싸고 좋아요. 한 번만 보세요. 하는 소리들이 귀에 익숙합니다. 은자는 순덕이와 헤어져 혼자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채 가게로 향합니다. 아주머니, 무 좀 주세요. 큰 걸로. 어서 오세요. 오늘 무가 정말 싱싱해요. 아침에 갓 들어온 거예요. 상인의 밝은 목소리에 은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무와 배추 그리고 파를 삽니다. 집에서 김치를 다시 담그려고 합니다.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가 바빠서 담글 시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배추도 좋은 걸로 주세요. 네, 이 배추 보세요. 겉잎도 싱싱하고 속도 꽉 찼어요. 은자는 배추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고릅니다. 김치 담그는 일은 아직 자신이 더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가게로 향합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사과를 사야 합니다. 요즘 민수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과일이라도 많이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주세요. 너무 익지 않은 걸로. 아이가 먹을 거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골라줍니다. 은자는 사과도 몇 개 추가로 삽니다. 생선 가게로 향하는 길에 은자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며느리 윤희 같습니다.
분명히 윤희가 맞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고 평소 입던 검은색 자켓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윤희는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여기 있을까요? 오늘 휴가를 낸 건가요? 은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윤희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떨리고 있고 무엇보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걸 보니 분명히 울고 있습니다. 언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윤희의 목소리가 은자의 귀에 들어옵니다. 은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언니라고 했으니 친정 언니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못 버티겠다는 걸까요? 빚 때문에 매일 싸우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나도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은자는 숨을 죽이고 들어봅니다. 며느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요. 아들이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이제는 끝내야 해. 민수만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민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혼이라는 단어가 은자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은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윤희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은자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어머니는 아들만 생각하시고 남편은 나만 탓하고.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은자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굴러간 사과를 주워 담으며 윤희가 자신을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럼 손주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사면서도 은자의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입니다. 윤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왜 몰랐을까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걸까요? 아들 편만 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은자는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장을 다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윤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혼할 거야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장바구니도 무겁지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요? 버스가 도착하고 은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탑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똑같지만 은자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윤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맴돕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은자는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맴돕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할 거야.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은자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집에 도착한 은자는 장바구니를 부엌 싱크대 옆에 내려놓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정리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입니다. 윤희가 퇴근하기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 고등어를 부탁한 며느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은자는 혼잣말을 하며 바나나를 과일 바구니에 담습니다. 손주 민수가 좋아하는 바나나인데 만약 정말 이혼이 되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와 살까요? 엄마와 살까요? 아니면 자신과 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며 은자는 오늘 일을 되짚어 봅니다. 시장에서 윤희를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온 모양입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빠른 시간입니다. 은자는 서둘러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갑니다. 어머니, 안 계신가 했네요. 아들 성진이 신발을 벗으며 말합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입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지만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 무슨 일 있었어? 은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아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별일 없어요.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성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칩니다. 은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저녁은 뭘 해드릴까? 고등어 조림 어째? 아, 고등어. 윤희가 부탁한 거죠? 성진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짜증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합니다. 은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응,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샀어. 요즘 뭐든 시켜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성진의 말에서 불만이 묻어납니다. 은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더욱 확실히 느낍니다. 예전에 성진이라면 아내가 뭘 부탁해도 기꺼이 들어줬을 텐데요. 성진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은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 뿐이에요. 성진은 대충 둘러대려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희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힘든 게 뭐야?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은자는 아들 옆에 앉습니다. 성진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엽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빚도 좀 있고. 성진의 고백에 은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윤희가 전화해서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빚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 빚이 얼마나 되는데? 많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정도로. 성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은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어깨가 많이 말랐다는 걸 느낍니다. 윤희는 알고 있어? 당연히 알죠.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성진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은자는 며느리가 전화해서 한 말들이 하나씩 들어맞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윤희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 돈 얘기만 해요. 성진의 말에 은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며느리가 돈 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 은자의 질문에 성진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평소 같으면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줬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어머니까지 윤희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성진은 짜증스럽게 일어섭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탓해요. 사업이 망한 것도 제 탓, 빚이 생긴 것도 제 탓,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제 탓. 성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은자는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도 힘들다는 걸 압니다. 성진아, 소리 좀 낮춰. 민수 들어. 민수도 요즘 저를 피해요. 아빠보다 엄마만 찾고. 성진의 말에는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은자는 아들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립니다. 윤희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성진은 즉시 입을 다물고 소파에 앉습니다. 은자는 긴장합니다. 오늘 오후에 들은 윤희의 전화 통화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윤희가 현관에서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은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눈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었던 흔적일까요? 어서 와. 수고했어. 은자는 평소처럼 인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성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일찍 오셨네요. 흥. 성진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고등어 사왔어. 저녁에 조림해 줄게. 은자가 말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듯한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뭘 가족인데. 은자는 일부러 가족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윤희는 잠시 멈칫합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성진은 텔레비전을 켜고 윤희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면서 은자는 생각합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은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은자는 칼질을 하다가 잠시 멈춥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에서 윤희가 나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윤희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입니다. 은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에서 들은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민수는 언제 와? 윤희가 물어봅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곧 올 거야. 학원 끝나면 바로 오니까. 은자는 대답하면서 윤희를 관찰합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기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해줍니다. 하지만 은자는 압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어요. 민수가 가방을 던지며 할머니에게 달려옵니다. 8살 민수의 맑은 웃음소리가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해줍니다. 은자는 손주를 꼭 안아줍니다. 민수의 따뜻한 체온이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1등 했나? 2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입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은자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수가 그린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놓을게. 은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윤희도 다가와서 아들의 그림을 봅니다. 민수야, 정말 잘 그렸네. 엄마도 예쁘게 그려줘서 고마워. 윤희의 목소리에는 애써 밝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눈가의 피로와 어두운 표정은 감출 수 없습니다. 성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줬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민수는 아빠를 힐끗 보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빠, 제 그림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성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봅니다. 아, 그래. 잘 그렸네. 성진의 대답은 건성입니다. 평소처럼 민수를 무릎에 앉히거나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할머니에게 갑니다. 은자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바나나 줄까? 네, 좋아요. 은자는 민수를 부엌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산 바나나를 주면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이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거실에는 성진과 윤희만 남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윤희는 민수 가방을 정리하고 성진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 같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흥. 성진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합니다. 예전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일은 어째? 윤희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집니다. 왜? 또 돈 얘기하려고? 성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즘 너는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성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엌에서 바나나를 준비하던 은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또 시작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도 힘들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고 민수 학원비도 밀렸는데 어떻게 해? 윤희의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힘들면 술이라도 그만 마셔.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 윤희의 말에 성진은 벌떡 일어섭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술까지 못 마시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사업이 망했어? 왜 빚을 져왔어? 윤희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냐? 성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부엌에서 민수가 할머니, 왜 엄마 아빠가 싸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은자는 민수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래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따라왔어.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윤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성진은 할 말을 잃고 주먹을 꽉 쥡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계속 살자는 거야? 윤희의 질문에 성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갑니다. 민수는 부엌에 혼자 놔두고 왔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은자의 큰 목소리에 성진과 윤희가 멈춥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맞아? 은자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윤희가 얼마나. 내가 모른다고. 너희들이 매일 밤 싸우는 소리를 내가 못 듣는 줄 알아? 은자의 말에 성진은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어머니. 윤희도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편만 들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진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지금 내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 은자의 말에 성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타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한 것, 빚을 진 것, 그건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건 내 탓이야. 어머니도 윤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성진이 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지막 편이었던 어머니마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아 절망감이 듭니다. 편을 든다는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야. 은자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너도 힘들고 윤희도 힘들어. 하지만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윤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에 서주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도 많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성진이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일단 술부터 끊어. 그리고 윤희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해. 은자의 단호한 말에 성진은 고개를 떨굽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희야. 은자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윤희는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너도 성진이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남자도 힘들 때가 있어.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합니다. 오늘 오후 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엌에서 민수가 조용히 나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아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세 어른 모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은자는 손주를 안아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은자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신경 쓰입니다. 성진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 윤희가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한숨 소리까지. 가족 모두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은자는 그제야 눈을 감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합니다. 며느리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아들의 좌절감, 그리고 손주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어제 일을 정리해 봅니다. 성진과 윤희가 크게 싸웠고 자신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부부 사이의 불신도 깊어만 갑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윤희가 먼저 부엌으로 나옵니다. 어제보다는 밝은 목소리이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눈가가 조금 부어 있는 걸 보니 어젯밤에 많이 울었나 봅니다. 응, 잘 잤어? 은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어제 시장에서 들은 이혼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윤희가 이혼을 결심한 걸까요? 네. 그럭저럭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커피를 타면서도 표정이 무겁습니다. 성진도 곧 나타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어제 큰 소리로 싸운 후여서 그런지 윤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어. 은자가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나아집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른 채
평소처럼 밝게 인사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우리 민수 좋은 아침. 은자만이 밝게 대답해 줍니다. 성진과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민수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은자가 대답해 주는 정도입니다. 성진과 윤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식사를 마칩니다. 성진이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윤희가 넥타이를 메어주거나 도시락을 챙겨줬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성진이 현관에서 인사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은자뿐입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하느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진이 나간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은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요? 너희 부부 얘기 말이야. 윤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민수를 학교에 보낸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은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며느리에게 시장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윤희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은자가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좀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은자의 질문에 윤희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힘들어요. 생활비는 부족하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빚독촉 전화는 계속 오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은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걸 알았을까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어제 시장에서 봤어. 내가 전화하는 걸. 윤희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그건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해? 은자는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매일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윤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은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아 줍니다. 울지 마.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빚은 너무 많고 남편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성진이도 많이 힘들어해. 어제 봤잖아. 하지만 술만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만 해요. 윤희의 말에 은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아들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은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내가 성진이와 제대로 얘기해 볼게. 그리고 너도 성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봐. 마지막 기회요? 흥. 술 끊고 제대로 된 사과하고 빚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윤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제안이 마음을 흔듭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너를 말리지 않을게. 은자의 말에 윤희는 깜짝 놀랍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까? 어머니,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지만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억지로 사는 건 아니야. 은자의 말에 윤희는 감동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해 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민수를 위해서라도. 윤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 볼게요. 고마워. 내가 성진이를 변하게 해볼게. 은자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안아줍니다. 이제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성진이 퇴근하자마자 은자는 아들을 불러 세웁니다. 성진아,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성진은 피곤하다며 거부하려 하지만 은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요? 내 인생 얘기야. 은자의 말에 성진은 긴장합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진아, 정말 이대로 살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윤희가 이혼하겠다고 해. 은자의 폭탄 발언에 성진은 얼어붙습니다. 설마 정말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달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 성진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정말로 가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으로 성진이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합니다. 먼저 술부터 끊어. 그리고 윤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마지막으로 빚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성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술을 끊고 윤희에게 사과하고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봤습니다. 윤희도 남편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이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은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진이 술을 끊은 지 일주일째이고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대문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성진 씨 계시죠? 나와보세요. 은자는 깜짝 놀라 빨래를 던지고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의 빚 때문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성진 씨 어머니시죠? 아들 빚 때문에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례하게 말합니다. 은자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지금 회사에 있는데, 그럼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남자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웃집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은자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웃의 피해가. 피해요? 돈을 안 갚는 게 더 큰 피해 아닙니까?
그때 윤희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일찍 나온 모양입니다. 대문 앞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얘집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남자들은 윤희를 보더니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아, 신성진 씨 부인이시군요. 남편이 빌린 돈 3천만 원 언제 갚을 겁니까? 3천만 원? 윤희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모르셨나요? 지난달에 또 빌렸어요. 이제 이자까지 합치면 3,500만 원입니다.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립니다. 은자가 급하게 며느리를 붙잡아 줍니다.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윤희가 간신히 말하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몇 달째 듣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이라도 팔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남자들의 말에 은자와 윤희는 절망합니다.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도 돈이 안 나오면 강제로라도 회수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협박조로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은자와 윤희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언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자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성진이가 숨긴 게 있나 봐. 어떻게 해야 하죠? 일주일 안에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윤희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그때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민수를 보며 두 어른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윤희는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급하게 눈물을 닦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느낍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저녁에 성진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은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성진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집까지 왔다고요? 그래. 3천만 원이래. 내가 또 빌렸다면서? 성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들통난 것입니다. 언제 또 빌렸어? 윤희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또 거짓말한 거야? 윤희는 분노로 몸을 떱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속았습니다.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무서워합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든지 해야 한다는데 집을 팔면 안 돼요.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성진도 당황합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윤희가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성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자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해체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무서워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 소리에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윤희가 아들을 달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은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윤희야, 한 달 기다려보라고 하셨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은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아들이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만 데리고 나갈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 건데? 친정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게요. 윤희의 결심이 확고합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지만 이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성진은 출근도 하지 않고 아내를 붙잡으려 합니다. 윤희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이제 그만해요. 윤희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는 저와 함께 갈 거예요. 성진은 절망합니다. 아들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를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민수가 은자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민수는 엄마랑 잘 지내야 해. 은자는 손주와 며느리를 배웅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윤희가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로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성진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자는 홀로 텅 빈 집에 남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채권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 준비됐나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집에 있는 값 나가는 것들부터 가져가겠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은자는 막으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때 성진이 방에서 나와 남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어머니는 그냥 두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성진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9세의 몸으로 채권자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은자의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멈춥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의 호통에 채권자들도 당황합니다.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성진이 일어서려 하지만 은자는 아들을 뒤로 밀어냅니다. 아니야. 이제 엄마가 나설 때야. 은자는 채권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빚을 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협하면서 독촉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할머니,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죠. 채권자 중 한 명이 말하지만 예전보다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은자가 갑자기 말합니다. 성진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됩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대신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
성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말립니다.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조용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은자는 아들을 제지하고 채권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집과 땅 시세가 1억 정도 될 겁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거예요. 채권자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정말 한 달 안에 파실 거죠? 네, 약속드립니다. 은자의 확답에 채권자들은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한 달의 시간을 얻었지만 이제 정말 집을 잃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떠나자 성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집까지. 일어나.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은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화가 나 있습니다. 성진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집을 팔고 빚을 갚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성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윤희와 민수는 이미 떠났고 이제 집마저 없어져.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은자의 말에 성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더 이상 내 뒤치다꺼리 할 힘이 없어. 은자의 냉정한 말에 성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가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홀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이고, 아들을 키운 집이고, 손주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집입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함께 요리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거실에서는 민수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진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마주볼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은자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한 달 안에 팔려야 하니까 좀 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깔끔하니까 금방 나갈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은자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빨리 팔려야 하지만 정작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자는 버스 정류장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은자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자신이 뭔가 다르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들을 너무 감쌌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를 더 일찍 도와줬다면 어땠을까요? 은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덕이가 다가옵니다. 은자는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쩌려고 그래? 순덕이는 친구의 처지가 안쓰러워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집 팔고 작은 데라도 구해서 살아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 성진이는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 방에만 들어박혀 있어. 은자의 말에 순덕이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윤희하고 민수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은자는 체념한 듯이 말합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자는 그 아이를 보며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집은 언제까지 비워주신다고 했죠? 한 달 안에요. 급해서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은자는 텅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진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자는 아들 방문을 두드립니다. 성진아, 나와. 엄마하고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한참 후에야 성진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말이 아닙니다. 집 팔렸어. 은자의 말에 성진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아야지. 저도 같이. 안 돼. 은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진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제 너는 혼자 살아야 해. 엄마 없이. 어머니, 평생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았잖아.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해. 은자의 말에 성진은 절망합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자리를 구하든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든. 은자는 더 이상 아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어머니, 제발. 성진아. 은자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진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내가 변하길 바라. 정말로 변해서 윤희와 민수를 다시 찾아가길 바라. 하지만 어떻게?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은자의 단호한 말에 성진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성진은 처음으로 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어떻게 하면 윤희와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말로 변했을 때 가능한 일이야. 은자는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심어줍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라는. 이틀 후 채권자들이 약속된 돈을 받아갔습니다. 집값으로 빚을 다 갚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깨끗해졌네요. 다시 시작하세요. 채권자들이 떠나고 나서 은자와 성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빚은 없어졌지만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보다 차분해 보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윤희야, 나야. 어머니야. 전화기 너머로 윤희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네, 저희는 괜찮아요. 민수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윤희의 대답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은자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전화한 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윤희야, 그동안 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해. 윤희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아들만 감싸고 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은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은자의 말에 윤희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팔았어. 빚도 다 갚았고.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 혼자 살기엔 충분해. 윤희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게 됐다는 말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이제 어머니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은자의 담담한 목소리에 윤희는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성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혼자 살게 했어.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야. 윤희는 놀랍니다. 평생 아들을 감쌌던 시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윤희의 말에 은자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네. 할머니 생각 많이 한다고 해요. 은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손주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민수도 보시고. 윤희의 제안에 은자는 기뻐합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윤희의 말에 은자는 감격합니다. 며느리가 여전히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은자는 새로운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윤희와 민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정류장,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은자는 일찍 나가서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민수를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민수가 달려옵니다. 은자는 손주를 꼭 안아줍니다. 민수가 많이 컸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민수 많이 컸네. 밥 잘 먹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수의 말에 은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뒤에서 윤희도 다가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윤희야. 고마워.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세 사람은 정류장 벤치에 앉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민수가 궁금해합니다. 응, 좋아. 작지만 할머니 혼자 살기엔 딱 맞아. 혼자 안 무서워요? 아니야. 민수가 할머니 생각해준다고 하니까 무섭지 않아. 은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머니, 성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걱정되긴 합니다. 열심히 일자리 찾고 있어. 이번엔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은자의 말에 윤희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저희는 이대로 살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너무 서두르지 마. 은자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은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그냥 버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무슨 생각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 할머니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은자의 말에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그래. 이제 79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 출발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만나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자주 만나자. 할머니가 민수 간식도 해줄게. 와, 좋아요. 민수가 기뻐합니다. 윤희도 미소를 짓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희와 민수는 다른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너도 몸 조심해. 민수도 잘 부탁해.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민수가 할머니를 한 번 더 안아줍니다. 버스에 올라탄 윤희와 민수를 배웅하며 은자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은자 혼자 남은 정류장에 저녁 무렵에 버스가 들어섭니다. 은자도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은자는 생각합니다. 그날 이 정류장에서 흘린 눈물이 결국 가족들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걸.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자리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언젠가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 은자는 아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은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신을 맞았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윤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와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성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새롭게 덮어주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